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EMC에서 아이실론 스토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목차를 설명을 드리면, 아이실론은 그 스케일아웃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그 노드라는 단위로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서 용량이나 성능을 많이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빅데이터에 최적화된 아이실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U 제품으로 X400하고 NL400하고 두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6.5가 지금 현재 런닝하는 원FS, 그러니까 OS의 버전입니다. 6.5에서 지원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코드네임, 이제 매버릭스라고 하는 코드네임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7.0이 발표가 될 건데요. 거기 들어가는 몇 가지 기능과 저희가 보는 새로운 마켓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저희 사장님 세션에서 나왔던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2000년도에 보면 한 해의 데이터 생성되는 양이 2엑사바이트라고 합니다. 200만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에 이제는 작년도 기준에 이제는 하루에 2엑사바이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이제 디스크들이 저희 제품에는 3테라까지 있지만, 보통 이제 외장형 하드디스크 들고 다니는 건 조그만 하드디스크 하나가 1테라짜리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각자분들이 1테라짜리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다고 하면 200만 명 정도면 뭐 2엑사바이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1테라를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만, 근데 이게 하루 만에 그렇게 가능하다니까 전 세계 인구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아마 올해 데이터를 정리하면 이보다 한 2배, 3배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그런 폭발적인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형태의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소위 파일 레벨의 데이터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예전에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뭐 트위터 이런 거라든지 그 지리 정보, 바이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디스크,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생각하는 그런 디스크가 스토리지가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관가했던 것들을 이제 뭐 새로운 기회로 찾을 수 있는 마켓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전부 다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빅데이터들이 사실은 용량도 크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의 증가 속도도 많기 때문에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데이터일 수 있어요. 단순히 저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용량이 계속 늘고, 그다음에 그럼에 따라서 필요한 성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버가 한 서버만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서버가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실론은 마치 그 레고처럼 여기 보여드리는 요 하나의 박스가 하나의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노드 안에는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디스크도 있고, 마치 하나처럼 동작을 하지만 하나의 노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노드를 합쳐갖고 하나의 스토리지를 만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노드가 최소 3개부터 144개까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최대 15페타, 그리고 성능으로 보면 85GB/s 이상의 스루풋이 나오는 굉장히 고성능의 내지는 고용량의 스토리지입니다. 근데 얘가 제품군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노드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노드가 증가되면 성능도 증가하고 용량도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모델로 보면 S 시리즈, X 시리즈, NL 시리즈라고 해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S 시리즈는 베이스로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디스크가 사스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X 시리즈하고 NL 시리즈는 사타 디스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용량을 좀 많이 크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X와 NL의 차이는 NL은 조금 더 뭐 CPU나 메모리 사용을 좀 낮춰서 X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좀 성능보다는 용량으로 많이 저장하려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이 마치 여러분들이 레고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레고 조각의 모양은 되게 다양하지만 그 조각들을 다 맞출 수가 있죠. 우리가 이음새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능이 많이 필요한 업무라면 S 시리즈를 쓰고, 뭐 성능이 조금 이렇게 스루풋이 많이 필요하면 X 시리즈를 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아이실론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스토리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레고 조각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품의 종류가 이렇게 SL 제품에 하나가 있고 X에 두 개가 있고 NL에 하나가 있는데요. 약간 크기가 다르죠. 여기에 S 시리즈에 있는 요거가 높이가 2U라고 합니다. 높이가 이제 2U고 얘는 이제 4U 제품인데 여기 X 시리즈는 2U와 4U가 다 있죠.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제품으로는 S200이라는 모델이 2U라는 의미에서 2라는 숫자가 있고요. X 시리즈도 X200이 있습니다. 근데 4U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X400하고 NL400은 높이가 4U라는 의미로 400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앞에는 3G 네임입니다. X400, NL400. X400은 X 시리즈에서 X200보다 용량을 더 많이 크게 갖고 나가는 스토리지예요. 그러니까 한 박스의 용량이 최대 108테라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제 4테라까지 되면 더 큰 용량이 될 건데요. 그리고 한 박스 안에서 성능도 X200보다 높은 성능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전체로 144개를 구성한다고 하면 106GB/s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루풋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한 박스 안에서 캐시, 그러니까 메모리가 저희가 각 박스마다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그 메모리를 노드 수를 전부 합쳐서 하나의 캐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27TB의 굉장히 커다란 캐시를 제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존의 제품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위 용량이 큰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용량의 홈 디렉토리라든지 파일 공유, 그다음에 HPC 이런 쪽에 잘 맞는 스토리지고요. 저희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저희 제품의 4U 제품이 이전에는 36000X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36000X라는 것보다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 성능적으로 보면 한 90% 이상 향상이 됐고요. 저희가 총 스루풋이 106GB/s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다른 경쟁사의 스토리지가 한 박스 안에서, 그러니까 한 파일 시스템 입장에서 5GB/s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한 20배 이상의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양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CPU로 보면 X400하고 NL400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둘 다 웨스트미어인데 X400은 웨스트미어의 6코어짜리 CPU를 사용하고 있고요. NL400은 4코어짜리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 사양이 약간 얘가 NL이 좀 낮죠. 메모리로 보면 한 박스 안에서의 메모리가 24기가짜리가 최소고요. 여기는 NL400 같은 경우는 12기가짜리, 그다음에 최대로 확장하면 한 박스가 192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여기는 48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CPU나 메모리 사양을 NL이 약간 좀 낮게 만들었고요. 하드디스크는 똑같습니다. 1테라짜리, 2테라짜리, 3테라짜리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3.5인치짜리 SATA고요. 그게 36개가 들어가요. 한 박스 안에서. 하드는 똑같은데 다만 디스크 중에 저희가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SSD를 섞을 수가 있습니다. SSD를 섞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메타라고 해서 파일을 저장하면 걔를 찾기 위한 아이노드랑 비슷한 메타 값들이 있는데요. 그런 메타를 저장하기 위한 SSD를 X400에는 지원을 하고요. NL400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NL이라는 시리즈는 뭔가 성능이라는 것보다는 대용량 저장 쪽에 관점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를 좀 낮추는 거에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CPU 사용을 좀 낮추고 SSD 지원을 좀 낮추고 이런 형태로 제품을 디자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은 고객사에서 런닝하는 버전이 원FS 6.5인데요. 기본적인 아이실론의 구조,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6.5가 출시되면서 새로운 기능이다라고 했던 그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하둡과 같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인사이트 IQ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스토리지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는 관리 툴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성능을 뭔가 누적해갖고 뭔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인사이드 IQ인데요. 인사이드 IQ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6.5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이 이전에는 인사이드 IQ가 하나의 스토리지만 성능 분석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개의 스토리지가 돼도 하나의 인사이드 IQ에서
성능을 보고 하나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 임원급에 대해 보고서를 만드는 걸 자동으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유저가 정의한 얼럿 같은 걸 만드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쪽에 지원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나스 쪽으로 보면 좀 많이 경쟁을 했던데 특히 이제 한국보다는 글로벌하게 보면 네뎁하고 많이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네뎁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고객이 아이실론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거냐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보통 이제 서버 쪽에 그 알싱크나 뭐 이런 그 카피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싱크를 하는데요. 아이실론 자체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카피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그것 자체가 예전에 이제 MDMP 백업을 했는데 그게 CIFS나 NFS 보면 우리가 속성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미션에 대한 ACL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뎁을 현재 사용하시는 고객이면 아이실론 스토리지를 집어넣고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굉장히 쉽게 해드릴 수 있고 이전에 쓰는 거랑 똑같이 데이터를 옮겨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방금 설명드렸던 X400하고 NA400에 대한 신제품 소개가 있었었고요. 하둡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하둡은 지금 빅데이터 쪽에서 조금 많이 떠오르는 이슈가 되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HDFS라는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팅을 위한 맵 리듀스라고 하는 컴퓨팅 두 가지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아이실론은 어차피 스토리지니까 스토리지 측면에서 보면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좀 약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 파일 시스템의 설계 사상 자체가 뭔가 고가용성의 스토리지를 쓰고자 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했던 컨셉이다 보니까 파일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될 때 분산 컴퓨팅으로 컴퓨팅을 쉽게 하는 설계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좀 이렇게 저가형의 스토리지. 그래서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스토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스, 그러니까 인터널 디스크거나 서버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거의 가용성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여러 번 복제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삼중 미러를 해서 여러 곳에다가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내가 저가의 하드웨어를 썼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장나면 딴 데다가 데이터를 복제해놨다가 그 데이터를 쓰면 되지라는 사상이었고요. 그리고 기본 소스 자체가 오픈 소스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저장 분석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백업을 한다거나 복제를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뭐 리포트라든지 여러 것들을 하는데 그런 솔루션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까 제가 메타 파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드웨어에서 보면 메타 파일을 관리하는 애가 네임 노드라고 하는 애입니다. 네임 노드라고 하는 노드가 별도로 있고 이 네임 노드에 모든 데이터의 정보가 마스터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마스터 정보가 예를 들어 문제가 돼서 다운됐다거나 그러면 전체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페일오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둡이라고 하는 사상이 오픈 소스 베이스로 분석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레퍼런스에 좋긴 한데 막상 이거를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하둡을 지원하는 팀이 따로 생겨야 되는 거죠. 내 업무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나 내가 지금 필요한 업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토리지 관리를 따로 두듯이 하둡 전문 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작업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라서 가격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추가 비용이 기하급수로 늘어갑니다. 아이실론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기존의 하둡이라고 하는 게 컴퓨팅 쪽과 저장 부분이 다르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장하는 부분은 아이실론이 굉장히 잘하니까 저장하는 부분을 다 빼서 아이실론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실론이 갖고 있는 사상은 스케일아웃하는 구조고 그다음에 고가용성의 프로텍션과 그다음에 스냅샷이나 싱크하이크 같은 스토리지에서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하둡하고 결국 같이 연동을 해야 되겠죠. 하둡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HDFS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기존의 하둡에서 보면
하드분 스토리지에 HDFS랑 통신할 때 그냥 파일을 뭐 리드 라이트라는 펑션이 아니라 XML에다가 어떤 번제도 저장해라 이런 식으로 디파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실론의 번지수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하드 환경에서도 아이실론을 추가적으로 도입했을 때 아주 크게 안 바꾸고 데스티네이션만 바꾸는으로써 아이실론을 바로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결국 하드웨어에 있는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망실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이전에는 미러링이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근데 아이실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프로텍션이라는 것과 뭐 백업이라든지 스냅샷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지는 복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러링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패러티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딱 하나만 쓰는 방식입니다. 뭐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위에 남은 건 그럼 뭐냐? 위에 남은 건 컴퓨팅 노드인데요. 그걸 뭐 대표적으로 맵 리듀스라는 펑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맵 리듀스라는 거는 기존에 오픈 소스에 있는 하드웨어에 있는 맵 리듀스를 그냥 쓰셔도 상관없고요. 내지는 아까 좀 아까 세션에 있었던 그린플럼에서 제공하는 그린플럼 하드웨어 쓰신다면 EMC의 그린플럼 하드과 EMC의 아이실론을 결합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그냥 EMC에서 제공하는 만들어진 솔루션을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무에만 집중해서 하드웨어를 어떻게 쓸 거냐만 고민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가 바뀌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초창기 리눅스가 발표됐을 때 오픈소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눅스라는 게 오픈소스인 건 좋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뭐 버그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냐면 유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 전문 회사들이 생겼죠. 레드햇 같은 데가 리눅스를 만들어서 레드햇 버전을 만들면서 유료로 판매를 했죠. 그러면 무료인 리눅스와 유료인 레드햇 중에 고객의 선택사항은 뭐냐? 유료인 레드햇을 하는 이유는 레드햇의 가격이 있지만 그럼으로써 모든 책임은 벤더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인 기능이나 업그레이드도 벤더가 할 거라는 신뢰인 것 같이 하드비 오픈소스인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벤더인 EMC가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본연들의 업무만 충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실론은 그 빅데이터의 굉장히 최적인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 상반기에 하드비라는 것과 연동이 되면서 빅데이터의 저장뿐이 아니라 분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리고 관리도 효율적인 스토리지가 됐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새로운 코드인 매버릭이 나오면서는 단순히 빅데이터라는 거 말고 엔터프라이즈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버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빅데이터 세상이다라고 할 때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은 파일이 크거나 데이터량이 많이 늘거나 개수가 많이 늘거나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스토리지에 뭐가 필요할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확장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데이터량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성능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테라 단위가 아니라 페타 단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로 보면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방송사, 뭐 인터넷, 그다음에 뭐 바이오는 이제 유전자 분석이나 이런 때 굉장히 큰 데이터량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질 탐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많은 고객들이 아이실론의 이런 빅데이터의 장점을 보고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엔터프라이즈 IT라고 얘기하는 뭐 쉽게 생각해서 저희 이제 VMAX나 VNX 같은 내지는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은행이나 통신사나 이런 쪽의 고객들이 생각하는 스토리지는 좀 다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면 돼라는 관점이 아니고 내지는 단순히 성능이 나오면 돼가 아니라 좀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 데이터가 어떤 유저 데이터예요. 그러면 개인정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내가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직원마다의 퍼미션이 틀릴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얘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 삭제가 됐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하고 어떻게 연동이 쉽게 되느냐.
그리고 성능도 단순히 고성능이냐가 아니라 내가 서비스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SLA를 맞출 수 있는 성능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쪽 고객들은 스토리지를 볼 때 단순히 가격을 보고 사지는 않고요, 내지는 단순히 용량을 보고 사지 않고요, 이런 신뢰를 갖고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실론에서는 이전의 빅데이터 마켓과 이 엔터프라이즈 마켓의 요구사항을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매버릭입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고객은 그냥 데이터만 저장하면 돼, 이거 아니고 엔터프라이즈 빅데이터 중에서도 엔터프라이즈 쪽의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고객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보안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능도 SLA가 있고 이런 레벨이 되는 거죠. 단순히 빅데이터 저장 이게 아니라 이제는 엔터프라이즈와 빅데이터가 한 그림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기존의 아이실론이 제공했던 스케일아웃이고 확장하는 장점에다가 뭔가 부가적인 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데, 성능 부분에서 보면 저희 아이실론이 스루풋으로 보면 아까 X400이라는 제품을 말씀드렸을 때 최대 106GB/s이라는 성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한 노드에 한 싱글 스팀 혼자서 이렇게 쓸 때 맥시멈이 724MB/s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다 굉장히 좀 성능이 많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스루풋 측면에서 높아졌어요. 근데 아이실론이 이전에 조금 약했던 부분이 이 레이턴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턴시라는 건 뭐냐면 내가 1기가의 파일을 보낼 때 얼마 걸려, 그러면 뭐 1분 이상 걸리니까 그게 내가 딱 보냈을 때 언제만은 응답아,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내고 받는 파일의 사이즈가 뭐 10K야 100K야 이렇다고 하면 실제로 데이터 전송하는 속도는 얼마 안 걸려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리퀘스트 했을 때 얼마만큼 데이터를 빨리 응답을 줄 거냐, 내지는 쓰려고 할 때 얼마나 빨리 주느냐가 결국 서비스 성능이 됩니다. 그거가 이제 응답 속도, 이제 레이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의 아이실론은 여러 노드로 데이터를 흩어놓는 스케일아웃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레이턴시 측면에서 일반적인 단순한 구조의 나스 게이트웨이, 내지는 나스 헤더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는 형태보다는 흩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레이턴시 측면에서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서 그러니까 구조는 스케일아웃 상태이지만 레이턴시 측면에서는 경쟁사와 같거나 더 빠른 레이턴시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IOPS, 초당 IO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1.6 메가라는 게 이제 100만이니까 160만 정도의 IOPS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6.5의 버전에서 나온 수치예요. 7.0이 되면 이 수치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얘는 4K 블록으로 랜덤 IO를 막 한 거예요. 랜덤 IO는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보면 이 가로축은 스루풋입니다. 스루풋이라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가 온 네트워크에 갔던 이제 전송량이니까 이쪽이 느린다는 얘기는 똑같은 4K의 랜덤 IO 했던 걸로 보면 건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수가 막 늘어난다고 할 때 기존의 6.5의 경우에는 최소 레이턴시가 한 6ms 정도 됐고요. 이게 IO가 쭉 많아지면 아무래도 레이턴시가 늘어서 뭐 16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7.0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갖고 테스트해봤던 걸로 보면 레이턴시가 증가하지 않고 1mm 내지는 2mm 이하로 레이턴시를 유지하면서 스루풋을 쭉 늘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보다는 작은 파일의 I/O, 특히 뭐 랜덤 I/O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여기 랜덤 I/O와 작은 파일 I/O를 제가 혼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작은 파일이라는 거 입장에서는 작은 파일이라는 게 워낙 레이턴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랜덤 I/O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하나의 큰 파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랜덤의 블럭을 오퍼레이션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랜덤하게 읽을 때 작은 블럭을 읽는 형태가 두 가지를 다 레이턴시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무슨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 VMware나 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큰 블럭 파일이에요. 큰 파일을 갖고 있고 그 파일에서
제가 I/O를 할 때 시퀀셜하게 있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조금씩 있거든요. 그런 I/O도 레이턴시 측면에서 굉장히 빨라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이실론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서버랑 연동할 때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하냐면 NFS, CIFS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요. HTTP, FTP를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를 위한 HDFS라는 것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실론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EMC에 VMware랑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VMware에서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VAAI하고 바사라고 하는 API가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연동할 수가 있어요. VAAI하고 바사가 뭐냐? 자세한 슬라이드를 뺐으니까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서버가 VMware 서버가 아이실론에다가 VMDK를 만들었어요. 나스고요. 근데 제가 VMDK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야, VMDK를 카피해라 라고 하면 서버 입장에서 원래 소스인 나스에서 그 VMDK를 읽어서 또 다른 데다 카피를 해야 되죠. 그러면 서버가 인게이지해서 데이터를 서버에서 갖고 와서 네트워크를 태워서 다시 스토리지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같은 스토리지에서 그냥 2개 파일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VAA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냥 파일을 카피해라 라고 하면 서버에서는 카피라 명령만 주고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내에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 인게이지도 없고 네트워크에 트래픽도 없겠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된다거나 내지는 우리가 VMDK를 만들 때 SIG이냐 SIN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SIG이라고 얘기하는 건 미리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근데 파일이라는 걸 만들 때 미리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VAI의 기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SIN을 거꾸로 SIN이라고 얘기한 건 실제 공간보다 조금만 할당하고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게 수리 입장에서 파일이니까 작은 파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실제로 큰 파일을 작게 만든 건지 원래 작은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VAA에서는 VMware랑 잘 그런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해주고 바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VMware와 아이실론의 좀 더 이제 그 스마트 풀이라고 해서 아까 S3G가 있고 X3G가 있고 NSG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각 시리즈마다 성능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능 차이가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종류의 디스크 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디스크 군을 정보를 VMware한테 쉽게 주고받고 해서 VMware 쪽에서 어떤 VMDK를 적당하게 자동으로 분배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실론에서 이제 관리를 위해서 뭐 CLI나 웹UI 같은 걸 제공하는데요. 고객에 따라서는 API 형태로 뭔가 관리 명령을 날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RESTful API를 제공을 해갖고 프로그래밍으로 해서 저희 쪽을 관리하는 것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바이러스에 걸렸다거나 내지는 누가 갑자기 삭제를 했는데 실수로 지운 거야 라고 하면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스냅샷입니다. 그래서 아이실론의 스냅샷이 새로운 기능이 아니라 아이실론의 스냅샷은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부족했던 게 뭐냐면 스냅샷을 하루에 한 번씩 찍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삭제가 됐는데 지난번 거 그러니까 하루 전 거로 데이터를 전체로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카피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새로운 기능으로 그 하루 전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됐고요.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는데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스냅샷에 크론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스냅을 찍으면 다 리드온이었어요. 리드온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만 되지 내가 거기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버릭에서는 라이트업을 하는 스냅샷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VMDK나 예를 들어 테스트 환경에서 스냅을 찍고 찍은 스냅에서 변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스토리지가 문제가 됐을 때는 결국은 백업이나 DR 되는 스토리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싱크에크라는 솔루션이 아이실론끼리 데이터를 복제하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아이실론의 그 구조가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있는 구조니까 소스도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있고 데스티네이션도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있죠. 그러면 그것들을 데이터를 보낼 때 여러 개의 스레드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추가된 기능은 거기에 저희가 페일오버, 페일백 기능이 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스의 데이터를 타겟에다가 복제를 놓는다는 얘기는 행여 만에 하나 소스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타겟에서 서비스를 계속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페일오버 할 때 기존의 방법은 뭐냐면 관리자가 조금 그 아이신론에 대한 컨셉도 있고 그래서 소스의 상황도 알고 DRL 상태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쳐서 서비스를 페일오버 시켜야 되고 페일오버 된 다음에는 다시 또 소스에다가 데이터를 원복할 때도 데이터를 풀싱크하고 데이터를 복구하고 이런 식의 작업을 좀 관리자가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근데 새로운 기능은 뭐냐면 원클릭이라는 말 그대로 페일오버를 하려고 할 때 커맨드 하나로 페일오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쪽 소스 말고 이쪽 소스가 온라인 되는 거죠. 온라인 되게 하고 서비스를 전환을 하다가 다시 또 페일백을 해야겠다. 원래 소스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또 커맨드 하나면 이쪽의 데이터들이 또 마저 싱크가 돼서 서비스를 전환을 쉽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실론의 장점은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하나의 이제 스토리 풀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게 보안 쪽, 시큐리티 쪽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여러 부서, 법무팀, 재무팀, 전산팀, 마케팅의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팀이 필요한 성능을 다 제공할 수 있죠. 근데 이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한 명이에요. 루트 계정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법무팀의 정보도 볼 수 있고 재무팀의 정보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역할을 별로 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더라도 이것들을 뭔가 좀 더 이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면 각각의 팀의 인증을 받는 AD나 LDAP이나 이런 기능을 받을 때 저희 스토리지는 144노드가 되고 뭐 10페타가 되더라도 결국 하나의 스토리지예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AD를 연동한다 할 때 보면 AD 하나랑 연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인증을 여러 군데로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인증받는 종이 법무팀 따르게 하고 여기는 LDAP 받고 여기는 AD 받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더 보안 레벨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스마트 락이라는 기능이 이전에 제공이 됐는데 스마트 락은 웜 기능입니다. 웜이라는 건 write once, read many라고의 약자로서 한 번 쓰면 아무도 못 지우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리드 온리를 만드는 거죠. 문제는 파일을 딱 쓰고 쓴 걸 끝난 걸 인식하고 리드 온리를 딱 바꿔야 되는데 사실 이제 파일 시스템 랩에서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하고 나서 명령어로 리드 온리를 바꿔주는 명령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서는 이제 오토 커밋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서 그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에 컴플라이언스도 저희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플러스 뭔가 엔터프라이즈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는 업무가 도대체 뭘까? 그건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만 저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홈 디렉토리라든지 뭐 아카이브라든지 가상화 내지는 분석하는 데이터들 이런 업무 쪽에서 이런 두 가지의 니즈들이 다 필요한 거고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본사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 시장은 빅데이터 마켓 따로 뭐 엔터프라이즈 마켓이 따를 수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다 저희 고객은 다 엔터프라이즈 고객이세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고객이자 엔터프라이즈 고객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실론에 현재 납품돼서 운영하시는 고객은 이미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아웃한 고객이셔요. 다만 그 고객분들이 지금 설명한 기능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워낙 다른 기능들 스케일아웃하는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쪽의 기능이 좋기 때문에 감안하고 쓰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기능들이 보완이 됨으로써 기존에 쓰시는 고객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진 거고 내지는 새로 쓰시는 고객도 이제는 좀 쓸만하겠네라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사 자료는 빅데이터 엔터프라이즈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어떻든 국내 시장은 제가 보기엔 엔터프라이즈한 빅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기능의 보완이 발생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잠시만요. 마이크를
예, 아까 전에 원F 마빅스에서 이제 새로운 스냅샷 기능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에는 스냅샷이 아닌 다른 기능을 썼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스냅샷 기능이 그 전에는 그럼 스냅샷 기능이 아닌 다른 복구 방법을 쓰셨나요? 그러니까 스냅샷이라는 기능은 똑같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 잠깐 너무 짧게 드렸나 본데 복구 방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냅샷이라는 데이터를 XS에서 리드는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하루 전에 데이터로 원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을 거고 원복을 하기 위해서 시점을 딱 넘기는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를 부어야 되겠죠. 붓는 작업이 그냥 카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리드는 되니까 여기서 데이터를 뭐 전체 카피하던 필요한 파일만 카피하는 방법을 하는 거고요. 그 방법은 현재도 지원을 해요. 추가됐다는 방법은 뭐냐면 이 시점으로 데이터를 전부 다 바꿔라는 명령어가 하나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체로 풀싱크를 해주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 도움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여기 분 질문. 아이슬론에 데이터 복제 기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서 복제 기능 결국 이거랑 아까 다른 섹션에서 들었던 리커버 포인트랑 다 연관지어 가지고 이렇게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죠. 리커버 포인트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리커버 포인트가 타겟하는 건 이제 VNX나 VNX 같은 센 쪽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아이슬론은 아이슬론만의 복제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 전부 아이슬론이어야 되는 게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네.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아이실론이 근본적으로 아키텍처가 레인 아키텍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레이드 아키텍처라는 레인. 레인이요? 예. 아닙니다. 레인이라는 아키텍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노드라고 하는 박스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치면 박스 안에 디스크가 있겠죠. 여러 개의 디스크가. 그러면 레이드를 노드 안에서 한번 하고 노드 간에 한번 다시 하는 게 레인 아키텍처거든요. 근데 아이실론은 그게 아니라 좀 저희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파일 레벨의 그 레이드를 하는 거고 노드 간에만 레이드를 해요. 다만 노드 간의 파일이 내면서 그 노드 안에서 데이터가 흩어지기 때문에 마치 스트라이핑이 된 효과를 보지만 2번 레이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드 간에 이렇게 레이드를 구성할 때 네. 그 작은 파일 126K 미만의 파일은 레이드 5가 아닌 미러드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 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됐을 경우 복구 시간 자체가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요? 질문이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왜냐면 질문의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이실론에서 이제 노드 간의 데이터를 흩어놓습니다라고 할 때 노드 간에 흩어놓는 단위가 128K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 쪽에 보면 이제 청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128K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얘를 더 쪼갤 수는 없죠. 그러면 성능적인 디그레이드가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얘를 미러링을 하거든요. 미러링 한다는 게 우리가 이전에 스토리지에서 미러링처럼 특정 디스크를 2개를 미러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일 레벨의 미러기 때문에 5개 중에 임의의 노드 2개에다가 2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복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는 하나가 죽었다는 거죠. 하나가 죽었을 때 데이터를 읽는 건 여기서 읽으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복구라는 얘기는 이제 디스크도 노드라는 복구인데 이게 패러럴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좀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차이는 없습니다. 노드 간에 그 스트라이핑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네. 복구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그거는 나가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레인 구조랑 레이드 구조랑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파일 레벨을 하기 때문에 뭐 쉽게만 설명드리면 전체 디스크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만 복구를 합니다. 네. 네, 나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퀴즈를 내야 여러분들 이제 선물을 하나 드릴 테니까 퀴즈를 쉬운 걸 2개 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에서 봐서 제일 빨리 손 드시는 분을 손만 드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새로운 하드웨어로 해서 포유 제품을 2개 발표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어느 분이 빨랐대요? 빨리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맞습니다. 기념품을 주시고요. 2번째 질문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드시고요. 네, 없나요? 이거 드리려고요? 하나예요, 2개예요? 1개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랍니다. 제가 2개인 줄 알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X400, NA400이나 새로운 하드웨어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새로운 코드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신론이라는 게 빅데이터 마켓이라는 거에 선두주자가 맞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매버릭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그런 기능은 일반적인 스토리지에서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케일아웃이라고 하는 스토리지군 내지는 스케일아웃이 안 돼서 뭐 공유 솔루션을 쓴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수준의 레벨이 아니라 저희가 이전 수준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복제하는 솔루션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경쟁사는 복제가 그냥 아이싱크 레벨에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의 VNX나 이런 센스토리지에서 얘기하는 레벨에 대한 거는 스케일업 쪽에서는 아이신론이 그나마 가장 근접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을 마치고 지금 바로 이어서 데모가 저희 BRS 쪽 데모하고 아이신론 쪽 데모가 있습니다. 원래 세션은 이제 제가 데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 김은석 차장이 데모 설명을 하고 송성환 과장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면 저희가 스마트 풀과 인사이트 IQ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나가시면서 데모 부스를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